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사퇴 이후에 특히 중도층의 지지세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부정평가는 여전히 몇 주째 50%를 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최근 대통령 지지율 흐름 진정세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공감하시는지요? 네, 이 진정세라는 것은 그래도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의미일 텐데요. 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조금 더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시정 연설도 있었지만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고 또 북한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그다지 호재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위기, 그래서 지지층들이 결집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YTN의 은혜를 받아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네. 전국 전국 2,505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화 DD 사당문답 조사했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5.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잘한다는 긍정평가 45%, 직전 조사보다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슈에 이 지지율이 내려갔던 것이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52.3%, 앵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부정평가는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굳이 진정세로 볼 수 있다면 여권은 이걸 또 상승세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 텐데 네. 지금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중도라는 용어 많이 사용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대학교 다닐 때요. 네. 그때 우리가 중도라는 것은 중앙도서관을 의미했는데 네. 지지율에서는 이 중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진영 대결 구도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중도층, 그러니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바로 이 중도층이 일종의 심판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 조국 전 장관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 가장 큰 이유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전 장관과 연동되어 있었던 대통령 국정 수행, 이 논란이 지속되면서 중도층의 피로감이 커졌고 중도층에서 또 부정평가가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사퇴하고 물러나면서, 물론 아직까지 이 정경심 교수가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어떻게 나타났냐도 또 영향을 미칠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 방금 소개드린 조사 결과에서는 중도층이 추가 하락하는 것은 이 멈춘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또 지금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화이트 칼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통령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그래서 조금은 반등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여론조사 이 결과, 너무나 상이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이 여론조사에 대한 이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10월 3주째였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리얼미터가 45%의 지지율을 발표했는데 갤럽에서는 지지율 39%, 역대 최저치, 그리고 30% 진입이라는 이런 상반된 결과를 내놨어요. 한국 갤럽 조사는 이 결과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조사 개요를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큰 그 지지율 숫자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네. 근데 지금 아주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는 게 아니라, 아니 여론조사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오락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좀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어서 서초동 근처를 가거나 이 광화문을 지나가게 되면 양쪽으로부터, 그쪽에 이제 또 성향이 조금씩 다른 집회가
또 펼쳐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야단을 맞아서 네. 뭐 문매를 맞는다 이런 기분인데 저도 좀 강하게 질문을 드릴까요? 아이고 아닙니다. 네네, 저도 상당히 난감한데 네. 이 뭐 제가 직접 한 조사는 아닙니다라고 변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쭉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 이유는 이 조사 설계가 다르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계. 그 말씀은 네. 이 똑같은 조사 결과, 거의 유사한 조사 결과가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조건은 같은 시기에 같은 조사 방법으로 또 같은 질문으로 또 같은 보기로 조사를 했을 때 통계적으로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네. 가만히 꼼꼼히 따져보면 두 조사가 조금은 다른 시기였고 조사 방법도 다릅니다. 또 네. 질문도 약간은 다르고 보기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조사가 이 조사 설계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슈가 이 조사가 될 때 더 많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나. 우리 왜 신문을 보더라도 일면에 이 헤드라인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 이른바 이것을 이 외국에서도 많이 유사한 이런 사례들을 분석한 용어가 이제 헤드라인 이펙트, 이 신문의 일면 표제어 효과인데 네. 이 리얼미터의 조사는 좀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된 것이 더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갤럽의 조사는 그 당시 이제 이 조사 결과가 실시되던 시점에 일면에 경제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 기준금리 역대 최저치, 네네. 한국 1% 성장률 가능성 높아. 네. 그다음에 서울의 부동산 부동산 이익 개발이 환수한다. 이게 사실 좀 경제 관련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악재들이 또 쏟아졌거든요. 이런 네. 헤드라인 이펙트도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기관 간의 이런 엇갈린 수치 가운데서도 어떤 같은 흐름을 보이는 유의미한 이 점을 집어내는 게 바로 소장님과 같은 이런 전문가들이 하시는 일인데 좀 전에 뭐 중도층의 어떤 흐름 네. 변화를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지금 의미 있는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도층에서 우리가 그 의미 있는 흐름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조사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바로 곧이어 제가 조사를 하나 더 소개해드릴 텐데 네네. 이 같은 조사 기간에 같은 설계로 된 조사의 추이를 보는 것이 좀 중요한데 네. 두 개의 조사 결과가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달랐지만 부정평가 수치는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50%가 넘었다는 것은 우리가 또 이것을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도층에서의 반응은 똑같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달라져 조금 두 조사 이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한쪽에서 얼마만큼 대통령의 지지층이 더 결집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사 설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네. 어느 것이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를 더 소개해드립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인데 네. 어제와 그저께 실시된 조사는 리얼미터의 조사 설계와 유사하게 실시된 조사인데 네. 그래서 결과는 리얼미터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RN서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서 네. 우리 시간에만 제가 이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 오늘 발표했죠? 네, 어제와 그저께 네. 이 전국 이 1,045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 이 방식 자체가 똑같진 않은데 리얼미터의 조사 방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갤럽은 직접 전화 방식이고요. 맞습니다. 네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 응답률은 8.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 긍정 44.2%, 리얼미터 45%라고 말씀드렸죠. 자, 부정평가 52.7%로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금 부정평가 요인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이 경제 민생 쪽에 상당한 여론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도 참 궁금합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와 민생 이슈 아닙니까? 경제 민생 이슈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 경제, 북한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인데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을 6개월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국민들은 가장 큰 관심 또
대통령의 평가에 국정수행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연설에서 그래서 이 대통령도 좀 이 경제 운영 기조에 대해서 조금 이 변화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 기류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런 이유도 중도층이 이탈한다는 것은 그리고 중도층은 다른 진보나 보수보다는 이념에 덜 의존적이거든요. 오히려 네. 민생 말씀하셨던 대로 실사구시 또 실질적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더 많은 평가를 하게 되는 중도층이기 때문에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이 소득 주도 성장, 작년에 시정연설에서는 언급했었던 소득 주도 성장을 시정연설에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언급은 없었습니다. 직접 네.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52시간 이 근로시간 의무제도 좀 탄력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도 최근 관련돼서 나왔던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대통령이 염두에 둔 이 포석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랄까요? 공정, 정의 네. 이런 문제인데 어제 그렇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27번이나 공정을 강조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2.7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10번이었으니까. 이 조국 사태가 바로 여기와 직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공평과 정의에서 이 국민 여론이 돌아섰다라는 것이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사태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주목됐던 것이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바로 대학 입시 비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통 시정연설에서 대학 입시 정책에 대한 언급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치 우리가 특종을 찾아낸 것처럼 상당히 큰 반향이 있었는데 정시를 확대하겠다. 마치 이 특정 기사거리를 주는 듯한 그런 시정연설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조국 사태 이후의 여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조국 사태 사실은 지금 끝난 게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서초동에서는 이 시간에도 사실상 양 진영 간의 여론전이 지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네. 향후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입니까? 요즘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중도층이거든요. 네네. 지금 중도층 이탈이 멈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검찰 수사 결과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동안에는 서로의 주장이 마치 줄다리기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어느 쪽이 맞느냐. 또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는 쪽 또는 조국 전 장관 파면을 외쳤던 쪽에서 서로가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 구속 여부에 따라서는 이 중도층이 추가적으로 이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앵커께서도 주목하셨듯이 이 북한 관련된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도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발언이 또 보도됐고요. 네, 그런 발언들이 아. 실질적으로 이 보수층에서는 더 똘똘 뭉쳐서 이 현 정부의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네. 한편으로는 중도층도 그래도 한반도 평화 모드, 한반도 이 평화 경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 왔던 것이 중도층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식의 강성 발언을 한다면 너절한 시설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최근 나왔던 관련된 여론들을 보면은 이 남북 축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북한 김정은의 저런 발언을 중도층이 추가 이탈하는 데다가 또 조금 느슨한 이 대통령 지지층 이른바 우리가 매우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 문재인 대통령 대체로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 국민들도 이탈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은 힘을 실어줘 왔던 가정주부층 또 40대 후반, 50대 초반 응답자 이들이 추가적으로 이탈하게 되면 또 서울 지역의 이 응답자들이 최근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로 많이 돌아섰다는 점은 네. 이 한반도 이 평화 모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할 이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지지층들의 위기 인식에 따른 결집이었다가 또 한 번 이런 악재가 터지게 되면 또 다시 돌아서서 지지율이 내려가는 이런 현상도 우리가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같은 보수, 중도, 진보의 여론 흐름 이것은 곧바로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최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격차가 뭐 크게 줄었다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들쑥날쑥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정당 차원에서 보면 지지율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그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 소개해드렸던 같은 조사에서 보면은 이 자유한국당과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뭐 한 자릿수로 좁혀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마치 짝을 맞추어서 올라가는 연동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슈로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턱밑까지 쫓아왔는데 지금은 좀 답보 상태입니다. 네. 그것은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의 이 계기 또는 이 동기 이것을 또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사실 반사의 이익을 많이 얻은 셈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는 이 자유한국당 내부의 혁신 또 자유한국당 이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이 지지율 상승 동력 이것이 마련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직까지는 지지율의 추가 상승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또 하나 예의주시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조국 전 장관 논란 속에서 오히려 정의당, 바른미래당, 네. 우리공화당,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영 대결 구도 속에서 양당 구도가 또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역시 여론조사의 핵심은 뭐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의 국정평가일 텐데, 자, 지금 4달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게 되고 또 이제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돌아온 시점인데 최근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 대통령 지지율 추이에도 청와대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초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갈 때 역대 정권으로부터 늘 들었던 이야기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네.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은 의존해야 될 이 수치, 의존해야 될 결과값이 아니라 사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오바마 대통령이 55%가 넘는 지지율로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야만 이게 국정 동력이 살아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낮게 되면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35% 이하로 내려간다면 이게 이 레임덕의 신호탄이 켜지는 셈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지지하는 대통령,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검찰 개혁도 있죠. 또는 이 정치 개혁도 있죠. 선거제도 개혁도 포함해서.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탄력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대통령 지지율이 35% 이하로 내려간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여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높아지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이제 대통령의 후광 효과 이 선거에서도 이제는 현수막에서 대통령의 사진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지율 좀 더 불만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거려 줄 수 있는 마음 끌기를 대통령이 해낼 수 있는 관리는 이런 때일수록 반드시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 흐름 결국은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최근에 국민들 정말 여론조사에 관심 많습니다. 하루하루 일주마다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 여론조사를 국민들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전문가 입장에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면 너무 여론조사에 또 민감해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의존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쭉 같은 조사기관의 같은 설계로는 추이를 보면서 그저 참고하는 수준이 저는 가장 낫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